현재 이란은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협상파와 주전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이 갈등에서 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협상파인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과 주전파인 이란 혁명수비대 아흐마드 바이디 총사령관 사이에 알력 싸움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란 내 협상파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전파들은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란 내 갈등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협상파의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옹호하며 미국과의 외교가 이란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협상에 반대하는 주전파 관료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란 내 주전파와 협상파 간의 알력 싸움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란 내 권력 판세는 사실상 주전파가 장악한 것 같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일단 주전파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대인데요. 이란 정부 내에서도 라흐바르의 직속 권한 내에 있는 혁수대는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곤 합니다. 당장 2009년 당시에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이란 대통령의 뺨을 때리기도 했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설, 통신, 항만 쪽은 거의 장악을 해놨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 GDP의 30에서 40% 정도를 장악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이란 관리는 주전파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단 한 명뿐입니다. 주요 결정을 다른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마음대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을 주전파가 장악했다는 징후는 지금 여러 장면에서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외교 채널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협상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1차 협상에도 대표단을 대규모로 파견하면서 최소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차 협상을 앞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란은 협상에 참여할지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시작했고 이어서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전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내부 권력 구조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외교 계통이 준비하고 있어도 최종 승인 권한을 진 세력이 방향을 틀어버리며 협상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통일된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메시지지만 그 이면에는 이란의 의사결정 구조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단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의견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경파가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로 재편됐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란의 침묵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은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이란은 차기 협상단 파견 여부조차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보통은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 조율이 안 된 상태라기보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지만 공개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군부, 특히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파 중 한 명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영향력도 축소됐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평가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핵심 내각 인선을 가로막고 최고 권력 핵심부에 대한 접근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새 정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바이디 사령관의 압박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재 이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인데요. 이란 강경파 주요 인물 3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흐마드 바이디입니다. 아흐마드 바이디는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쿠두스군의 초대 사령관을 지냈는데 이 기간에 헤즈볼라,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하마스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2년에 이란 내 히잡 시위 때 정부의 강경 진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이란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하마드 바기르 졸가드르입니다. 졸가드르는 현재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인데요. 전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입니다. 그 후임으로 들어온 인물인데요.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온건 실용주의자였는데 졸가드르는 매우 강경한 인물이라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자경단 성격의 안사르 헤즈볼라를 설립했고요. 이스라엘 영토의 무력 점령까지 주장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경파 중에서는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레자이 군사고문입니다.
레자의 군사 고문은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후 가장 먼저 임명할 정도로 신임받는 인물입니다. 27살의 나이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조직과 역할 등을 설계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봉쇄를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강경파들은 사실상 이란 내 지기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란에서는 강경파와 협상파가 의견 충돌을 빚어왔는데 그때마다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공습으로 중상을 입히는 바람에 사실상적 운영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렸고요. 이에 따라서 강경파가 큰 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군은 온건파였던 알리 라리잔이나 핵무기와 관련해서 온건파였던 하메네이를 죽이면서 강경파가 전국을 장악할 수 있게 도와버렸는데 이로 인해 이란이 이전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타곤 권력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강경 기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 수장이었던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타이밍과 후임 인선을 보면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훈카오 대행입니다. 이 인물은 피테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함께 군 개혁을 추진해온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인사교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교체됐고 이어서 해군 수장까지 바뀌었습니다. 육군과 해군, 즉 미군의 핵심 축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재편된 겁니다. 이런 속도와 범위의 교체는 평시에는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 행정부가 군 지휘부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체 대상의 성향입니다. 전쟁 조기 종결이나 외교적 해법을 중시해온 인물들이 빠르게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경 대응을 강조해온 인물들이 핵심 요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피테그세스 전쟁부 장관입니다. 현재 전쟁부 내부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노선을 공유하는 인물들로 진용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 결과 펜타곤 내부에서 협상과 외교를 강조하던 현실주의 파벌은 급격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장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태운 세력은 매우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황을 끝내겠다는 강경파입니다. 이들은 제한적 타격이나 협상 유도보다 이란 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향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군사 전략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갈등이 커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제어 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외교 계통은 사실상 힘을 잃었고 결정은 군부 중심으로 빠르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충돌 하나가 그대로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협상이 실패한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협상이라는 선택지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파가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고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점차 협상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인사 변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